3.1혁명 103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예, 각자 도생 아프지 않기. 제가 아파버렸어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집에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확진자가 계셔서 저희는 자체 4단계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프지 말기,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인문학 강의 한 대로 잘 버티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요, 술문화입니다. 술문화. 이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됐습니다. 왜 교회에서 술 얘기하냐고요? 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술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술 먹으면 돼,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우리의 술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술 문화 회식입니다. 회식. 다 같이 모여요. 먹어요. 마셔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 1차 때 밥 식사를 합니다. 이때 뭐 간단하게 그냥 입가심 정도 보통 하시죠. 그리고 2차 술 부어라 마셔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카페 같은데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다. 3차 노래방 등등등 뭐 좋아요. 그리고 또 목마르니까 또 술. 이게 무한 루프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회식 문화. 물론 요즘에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회식을 꿈꿉니다.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술 먹고 회식 다녀오면 다음날 이렇게 개가 됩니다. 술병 끊고 있어요. 예, 개가 됐죠. 그리고 예, 정말 개가 돼서 뒹굴고 있습니다. 또 개가 돼서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아롱이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회식은요, 술을 유발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술을 먹었다 하면 정말 개가 될 때까지 먹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그랬을까요? 절대로 결단코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원래 술 문화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알아볼게요. 이 그림은요, 조선시대 관리연회를 재현하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래서 영조시대 전현직 관리들이 모여서 회식하는 그림입니다. 1730년대 작품이고요. 보시면 가운데 기생들이 막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춤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아래쯤 보면요, 주빈 그래가지고 큰 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뺑 둘러서면서 여러 선비들이, 갓쓴 사람들이 작은 상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1730년 영조시대, 조선 후기 가는 그때 시대, 후기로 가는 그 시대입니다. 요 상 잘 보세요. 상마다 뭔가 이렇게 특이한 게 있죠. 이 상들을 바로 이 개다리 소반이라고 합니다. 개다리 소반. 우리 전통 식사법은요, 1인 1상이에요. 예, 1인 1상. 같이 먹는 건 노비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위주였고요. 손님이나 아니면 양반들은 1인 1상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이 손님들 보면 다 상을 하나씩 받고 있고요. 상 가운데 뭔가 빨간 이렇게 쑥 솟아올라온 딸기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보이시죠? 그게 뭐냐? 바로 이 고임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왜 돌잡이나 아니면 잔치 같은 거 할 때, 예, 많이 보시는 거 있죠. 떡 쌓아놓거나 과일 쌓아놓은 거. 이걸 고임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선비들 상에 있는 것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대추를 쌓아놓은 고임 음식 같아요. 그래서 1730년대까지만 해도 회식 하면요, 이렇게 특별한 장소, 여기는 정자였습니다. 예, 정자나 궁중이나 이런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개인상을 가지고 먹는 게 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곡식이 주 원료로 술을 만들었어요. 즉, 술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귀해요. 막 만들 수가 없어요. 조선에도 금주령이 매우 많이 내렸습니다. 금주령이 뭐냐면, 우리 먹고 살 것도 없으니 쌀로 먹을 것으로 술 만들지 마. 이게 금주령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곡식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만들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요, 간의 수공업으로 주조했습니다. 이걸 가양주라고 합니다. 집에서 술을 만들었어요. 마치 요즘에 집에서 주부들께서, 어머니께서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김치 담그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집에서 술을 담갔습니다. 즉 여러분, 김치 담근 거 정말 오래 걸리죠. 복잡하죠.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퍼마실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요, 강력한 유교 문화. 예, 유교는 굉장히 단정하고 예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과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중기까지만 해도요, 과음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과음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음주에 대한 기록들, 특히 조선 초기에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태조 이성계입니다. 금주령이지만 약술은 예외였답니다. 이성계가 직접 내린 어명입니다. 야, 우리 가난하니까 지금 풍년이니까, 흉년이니까 술 먹지 마. 안 돼. 술 빚지 마. 하지만 배가 아픈데 약은 먹어야지. 여러분, 이 당시에 술은요, 약으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약술은 예외. 또요, 금주령이지만 중국 사신이 왔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필 너무너무 추웠대요. 그때가 추우니까 몸 데펴야지. 야, 이렇게 추워서 예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요, 이 태조 본인 생일에 어떤 신하가 와서 술 많이 먹고 돌아가다가 그만 낙마 사고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태조가 앞으로 자기 생일이나 파티 때는요, 무조건 대리가마, 예, 말 타고 왔어도 무조건 가마를 타고 가야 한다. 이런 법을 정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음주 대리운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태종, 예, 이방원. 그 태종도요, 금주령이지야. 근데 과거 합격자는 딱 3일간 예외. 좋은 날이니까요. 이렇게 조선 초기에 보면요, 금주령도 많이 있었고요. 좋은 날은 예외시켰어요. 잔치, 뭐 국가적 행사, 혹은 약. 이렇게 술에 대해서 약간 관대했습니다. 왜냐고요? 조선 초기만 해도 술 하면 좋은 일, 행사, 잔치, 그때만 쓰이는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요, 한일 통상조약 체결 기념연회는 1883년도 기록화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거, 예, 가운데 고임 음식들 보이시죠? 전통 한국식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식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한 개입니다. 이 테이블이 하나예요. 우리 개다리 소반으로 각자 앉았잖아요. 서양식과 섞인 겁니다. 서양식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한 테이블에 삥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사람들 앞에 포크, 나이프 있죠. 서양식이에요. 근데 또 잘 보면요, 사람들 앞에 술병이 하나씩 있어요. 요건 한국식입니다. 서양은요, 술병을 웨이터나 아니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따라주면서 우리는 잔만 갖고 있잖아요. 그게 서양식이에요. 그래서 1883년도 조선 말, 구한 말, 개화기 이때부터 양식, 또 일본식, 그리고 우리나라식 술 문화가 섞여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명월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집이라고 합니다. 1903년 생겼고요. 이 명월관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에는요, 회식이라는 개념이 각자 집에서 하는 거였어요. 궁궐에서 하든, 궁궐은 왕의 집이죠. 아니면 관청에서 허가해준 정자 같은 데 가서 하든, 아니면 각자 집에서 이렇게 결혼식 피로연을 하든, 칠순잔치, 환갑잔치를 하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요리를 사 먹는, 음식을 사 먹는 문화가 조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 말 외국 주재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옵니다. 즉 러시아 공사관, 미국 공사관, 영국 등등등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돈 주고 요리를 사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907년 일제가 고종 황제를 강제로 하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관리들, 기생들, 군 일하는 사람들을요 다 해고해버려요. 그 중에서 궁 출신 기생, 숙수, 조리사, 요리사들이 명월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명월관은요 대박이 납니다. 지금 건물 보세요.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궁궐 출신의 기생들 데려다 춤추게 시켜요. 또 궁궐 요리사, 숙수들을 요리를 시켜요. 간단하게 간판만 안 걸었지 황제급 식사와 연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이르러서는요 명월관 인사동 지점을 개점합니다. 현재 태화빌딩 자리입니다. 야,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명월관 인사동 지점, 여기서 바로 1919년 3.1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우리 민족대표 33인이 모인 곳 바로 거기가 명월관 태화빌딩 지점이었어요. 그렇게 개화기 또 일제시대 이때는 요리집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돈 주고 사 먹고 또 외국 식문화와 우리나라 식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회식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 일제는 우리나라를 먹자마자 바로 주세법을 공표합니다. 즉 이제 함부로 집에서 술을 만들면 안 돼 이겁니다. 왜? 세금 때문이죠. 그래서 가양주를 금지하고요. 일정한 규모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만, 돈을 낸 사람만, 허가받은 사람만 술을 만들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술을 잘 만들어요? 가양주라는 거는요, 내가 빚어서 우리 집안이 먹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는 거예요. 내가 빚어서 우리 집 잔치 때 먹는 거예요. 엄마가 김치 담그듯이. 정말 정성껏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팔아요. 어떻게 하면 싸고 많이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1919년에 주정, 즉 우리나라 전통술은요 다 발효, 곡식을 발효시키거나 탁주, 막걸리 이런 거요. 그걸 또 물에 끓여서 증류한 소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19년에 주정, 즉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거에서 강제로 에탄올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그 에탄올에다가 물 타고 설탕 타고 사카린 타고 그래서 희석식 소주가 시작되었어요. 이게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요 관대한 고급 술 문화였어요. 자, 잘 정리합니다. 왜냐? 그 당시엔 술하면 좋은 일 잔치 이르기 때문에 술 자체도 매우 귀했고, 그리고 술 취했다? 아, 대학교 붙었구나. 아, 과거 합격했구나. 술 취했다? 아, 결혼했구나. 술 취했다? 아, 임금님하고 뭐 먹었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 취했다 하면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관대한 그런 술 문화였습니다. 근데 조선말 개화기가 되면서 외국 술 문화가 유입이 됩니다. 섞여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돼서 왜곡된 술 문화가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싼 술. 그게 문제예요. 이제. 자, 계속할게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상투의 나라라는 그의 저서에 술에 의존하여 과음이 일상인 나라, 매 밤마다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미친 듯이 먹는 조선, 막 이렇게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그래요. 과거도 모르고 그들이 보기엔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요, 예, 오페르트라는 주재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흥선대원군 무덤을 도굴하기까지 나쁜 놈인데요. 금단의 나라 조선이란 책에서 독주를 즐긴다, 무절제하다, 미친놈들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수거하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문화와 또 거기에 일본이 싸고 도수 높은 희석식 소주를 마구마구 공급해 줍니다. 소주 한 병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25도짜리가. 예, 이게 바로 왜곡된 술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퍼먹기 시작합니다. 마시기 시작합니다. 폭탄주,
먹기 시작합니다. 빨리 취하기 합니다. 매우 많이 먹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께서 1920년도에 금주 금연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왜냐? 이때가 바로 국채보상운동. 우리 옛날에 반지 빼기 모임을 기억하십니까? 그거 했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하니까 니네 술, 담배 하지 말고 그걸로 나라빚 갚자. 이런 운동과 함께 또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술 취하지 말자. 술 먹지 말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열매, 세례의 열매로 금주 금연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 금주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죄송합니다. 100년 전 1920년대에는요. 이게 맞아요. 그때 폭주 막 퍼마시고 그래서 이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도 이렇게 폭주합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 개가 되었던 그런 사진들,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점점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사회적으로 술 문화를 바꿔가야 합니다. 무조건 권하고 안 먹으면 배신이야. 그 다음날 술 취해서 뻗어 있고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내 건강에 맞게 한 잔 즐기는 술. 이렇게 술 문화가 다시 고급진 문화로 내 건강과 사회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술 문화가 바뀌어가듯이 교회도 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가야 합니다. 교회 내에 처리해야 될 훨씬 더 많은 악한 문제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대대로 아름다운 술 문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날 함께 어울리고 축하해주고 예, 그렇게 술 문화가 바뀌어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 그 술을 바라보는 시각, 술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100년 전과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술 문화가 더 먼저 바뀌셔야 합니다. 그렇게 술을 먹고 개가 되고 술을 먹고 일을 못하고 술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다면 어느 누가 술 문화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여러분, 술 문화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와 술이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루터가 그랬듯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술 문화가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문화를 바꾸고 시각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